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대진은 독일의 도르트문트 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로 상당히 의외의 대진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마 조별리그 끝난 이후에 토너먼트 진출팀을 보고 도르트문트와 레알이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파리 생제르맹 대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대 김민재, 이런 대결을 기대했던 많은 한국 팬들에게는 엄청나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김민재가 소속된 뮌헨의 경우에는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치명적인 오심에 휘말리면서 12년 만에 무관을 확정짓고 말았죠. 하지만 오심을 제외하고 경기 흐름만 보면 눈을 뜨고 쳐다봐도 믿기 힘든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왔던 명경기였습니다. 후반 68분에 터진 데이비스의 원더골은 이 선수의 챔스 데뷔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빛이 발하긴 했지만 골 장면은 새벽에 잠이 확 깰 정도로 멋졌거든요. 그러나 종료 직전 반전 드라마가 더 놀라웠죠. 76,579명의 홈팬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레알 마드리드의 역전 드라마는 여러 번 돌려봐도 아깝지 않을 투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아왔던 마누엘 노이어의 실수가 나왔고 주심과 부심의 마지막 옵사이드 오심은 오게티 그 이상이었습니다. 후반 중반까지 원정을 놓은 뮌헨이 잘 버텼는데요. 이미 살아있는 레전드인 노이어 골키퍼가 후반 59분에 호드리구의 날카로운 프리킥 슈팅을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면서 기가 막히게 막아냈고 곧바로 1분 뒤에도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노이어가 몸을 가볍게 날려 쳐냅니다. 노이어의 선방쇼로 실점 없이 버틴 뮌헨은 후반 68분에 터진 데이비스의 원더골로 결승행 기차에 먼저 탑승했습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은 데이비스가 왼쪽 측면에서 리디거를 따돌리고는 기막힌 오른발 슛을 때렸는데 그게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히 꽂혀버렸죠. 하지만 후반 88분에 믿기 힘든 장면이 뮌헨의 골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중거리 슛이 노이어 정면으로 향하면서 쉽게 공을 잡을 줄 알았지만 공이 튕겨버렸고 교체로 투입된 호셀루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동점골을 밀어넣은 건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노이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줄은 몰랐다 보니까 정말 단 1%의 세컨볼 확률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든 호셀루의 집념이 빛났습니다. 1차전 2대2 무승부에 이어서 2차전도 1대1로 비기면서 연장 승부까지 가려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동점골의 주인공인 호셀루가 다시 한번 뮌헨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정규시간 종료 직전에 날린 리디거의 얼리 크로스를 호셀루가 또다시 오른발로 밀어넣으면서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VR까지 돌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셀루의 득점이 인정되면서 뮌헨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역시 다행스럽게도 넉넉히 주어지면서 뮌헨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상황에 경기 시간 103분 무렵에 데리우트의 슈팅이 레알의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데리우트의 슈팅 직전에 이미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고 있었고 주심 역시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중단하듯이 의아한 판단을 이어갔는데요. 호셀루의 득점 상황처럼 VR을 돌려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필드 위 주심과 부심의 판단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바탕 소동이 일면서 뮌헨 선수들은 물론 코치진까지 총동원되어서 주심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 이미 내려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죠. 데리우트의 골이 인정됐다면 다시 2대2가 되면서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심판들이 빨리 퇴근을 하고 싶었던 건지 경솔한 옵사이드 판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뮌헨은 12시즌 만에 무관을 확정짓게 된 겁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심판은 휘슬을 불어서는 안 됐다. 우리가 세컨볼을 따내는 것을 봤고 우리에게 슈팅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매우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이는 규칙에 위배된다. 부심과 주심 모두 재앙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신감을 느낀다라면서 심판진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고 뮌헨을 구원할 뻔했던 당사자인 데리우트도 분노를 감추지 않고 인터뷰를 했죠. 독일 매체인 빌트는 데리우트가 분노하며 믿을 수 없는 판정이다. 옵사이드가 되더라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플레이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판정에서의 이점이 항상 레알 마드리드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오늘 같은 차이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레알이 14번이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건 심판들의 편파 판정 덕분이라는 식으로 매우 위험하기까지 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까지 나서서 아주 이상하고 의심스럽다. 데리우트의 슛 직전에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VR이 선언되지 않았다.
심판이 분명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판정이었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심판진들을 의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미 결승 대진은 완성이 되어 버렸고 12년 만에 미네는 트로피 없는 시즌을 확정지으면서 완전히 실패한 시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난 케인에게는 더 많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흥민과 결별하면서까지 우승 트로피를 위해 잉글랜드의 라이벌 국가인 독일로 이적했지만 무관의 저주를 푸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인 90미닛에서는 이를 조명하면서 케인의 우승 희망은 끝났다. 토트넘의 저주가 바이에른 뮌헨까지 따라왔다라면서 무관의 저주가 계속 케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매체인 블리츠 리포트 역시 케인은 2012년 이후 최초로 바이에른 뮌헨의 트로피 없는 시즌을 경험했다라면서 하필이면 케인이 합류하자마자 12년 만에 무관이 된 뮌헨의 공교로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트로피 획득에 실패한 케인이지만 그렇다고 개인 성적이 나쁜 건 절대 아닌데요. 리그에서 36득점, 8도움을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 득점왕이 거의 확정인 데다가 챔스에서도 8골로 음바페와 동률이라서 챔스 득점왕 수상도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두 대회를 합쳐서 44골로 유럽 전체 공격수 중에 최다골을 넣고 있는 케인은 팀 우승은 실패했어도 분데스리가 득점왕, 챔스 득점왕, 유러피안 골든슈 총 3개 득점왕을 수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쯤 되면 진짜 저주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죠. 영국의 스포츠키다는 케인의 저주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을 모아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해리 케인은 또다시 무관 시즌을 보내게 됐다. 나는 완전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케인은 저주받았어. 아마 유로 2024에서도 우승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 11년 연속 우승한 팀에 들어가서도 한 개의 트로피조차 들지 못하냐고. 케인은 그냥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을 운명이다. 교체되어 벤치로 들어가던 케인은 이렇게 역전을 당할 줄 알았을까? 케인을 빼지 않았다면 동점골이 터졌을지 궁금하다. 케인과 다이어가 토트넘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인데 탈트넘 하자마자 우승할 리가 없지. 사실 이 둘이 저주의 본체다. 득점왕 트로피는 3개나 챙기는데 구단 우승 트로피는 1개도 없다니. 케인은 팀 스포츠가 아니라 개인 스포츠에 더 어울리는 사람일지도 몰라 등등 케인의 무관 저주에 대한 많은 댓글이 달렸죠.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뮌헨을 지휘하고 있는 투엘 감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의 TNT 스포츠의 해설자로 나선 맨유 출신의 오원 하그리브스는 중계방송 도중에 투엘 감독이 케인을 교체한 것은 실수라면서 대놓고 용병술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데이비스의 선제골이 터지자 공격수인 사네를 빼고 김민재를 투입했는데 주 포지션인 센터백이 아니라 레프트백 자리로 변칙적인 선수 기용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84분에는 무시알라를 빼고 밀러를, 85분에는 케인 대신 추포모팅을 투입하면서 추가 득점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죠. 그 결과가 결국 1대2 역전패였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81분에 교체로 투입한 호셀레가 동점골은 물론 역전골까지 터뜨린 주인공이 되면서 용병술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뮌헨 구단의 수뇌부들도 투엘 감독에게 예정된 해고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우승이 기회였던 챔스를 끝까지 맡긴다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데요. 총체적 난국으로 김민재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참에 그냥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는 것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인이 분명 뮌헨에서 행복하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탈락하고도 같은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